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2학년도 수시면접 특강, 이번 시간에는 경희대학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희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네오네르센스 전형의 모집 인원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치 또는 이제 경희대학교가 의예과나 치예과나 한의예과 또는 약학과를 선발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희망이 집중되어져 있는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만인이 사랑하는 경희대학교죠.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정도는 원서 지원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원서 지원을 거치게 되어지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학교는 아무래도 이제 1단계 통과 이후에 면접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경희대학교 네오네르센스 전형에 대한 전형을 좀 살펴보면 모집 인원은 1214명, 전년도에 1180명에서 모집 인원이 다소 증가했고요. 자, 지원 자격을 보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지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지원 자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검정고시 출신자, 특히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지원이 다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 조건에 대한 제약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 방식은 1단계에서 전년도에서는 3배수였는데 올해 4배수로 배수가 늘었고, 서류평가 100%, 2단계 성적에서 면접이 30%, 3배수에서 4배수로 늘어난 이유는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적용이 되어지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은 더 높아진 거죠. 왜? 전년도에는 1단계에 통과되는 비율이 3배수였는데 올해는 4배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결국 1단계보다 2단계의 경쟁률이 더욱더 높아졌다. 1단계의 경쟁률은 전년도보다 좀 낮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전체적인 경쟁률은 전년도와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1단계의 배수가 늘었기 때문에 결국은 서류평가보다는 이후에 1단계 통과하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면접고사 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 이 부분이 경희대학교 합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1단계 합격자 발표는 수능 성적,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을 두고 11월 24일날 수요일날 5시에 1차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면접 일자는 12월 4일과 12월 5일 정도의 면접 일자가 주어지기 때문에 경희대학교는 1차적으로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면접은 개인 면접으로 8분 내외로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지고, 공통문항 및 개인 소리 확인 면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일반 학과들은 대부분 개인 면접으로서 공통문항과 그 다음에 학생이 대학에 제출한 서류,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지고, 면접 시간은 약 8분에서 10분 정도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의학계열은 공통문항 및 개인 서류 확인 면접으로 18분 정도, 약 20분 정도 면접을 실시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의학계열에 해당이 되어지는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인 경우에는 면접의 난이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자, 수능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학과들은 2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 탐구 1과목 이렇게 반영을 하고, 의대나 한의대나 치예과 같은 경우는 3개 영역 등급 합이 4, 과탐 1과목 이렇게 반영이 돼요. 전년도와 달라진 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충족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유무가 원서 지원의 제약적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쓰는 시점, 다시 말하면 8월이나 9월의 시점에서 경희대학교에서 제시한 수능 성적 최저 기준이 일반적으로는 다 어느 정도는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문제가 되는 것은 8월, 9월에 원서를 쓰는 시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대부분 다 이 정도의 수능 최저는 충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수능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커다란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참 모호하죠. 원서를 쓰는
상황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능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는 커다란 제약적 조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는 경우는 의대나 치대, 한의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세계 영역 등급합이 4 과탐 한 과목이기 때문에 높은 수능 최저라고 볼 수는 없어요. 두 번째는 일반학과 같은 경우도 두 개 영역 등급합이 5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전년도에 수능 최저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올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수능 최저로 인해서 미충족하는 학생들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은 의학기관은 대략적으로 생각할 때 한 35% 선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일반학과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한 45% 정도의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결국은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 예를 들어서 4배수라고 한다면 4배수 중에서 수능 최저를 미충족하는 학생들의 숫자의 비율이 꽤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만큼 면접의 중요성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경희대학교 입시 결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내신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수능 최저로 인해서 미충족 인원이 발생이 되어지면 구간이 넓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학생부 종합 고교 연계 전형인데 이 전형이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종전에는 학생부 종합 고교 연계 전형과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 두 개를 전형을 유지하다 보니까 전형이 둘 다 학종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을 좀 더 세분화시켜주고 학생부 교과 전형을 조금 더 모집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경희대학교에서는 고교 연계 전형을 올해부터 학생부 종합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전형명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그 전년도에서는 1단계 일괄 합산 방식에서 학생부 교과의 반영 비율이 30%였는데 올해는 학생부 교과 플러스 출결 봉사 %에서 100%를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매우 높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1학년도의 입시 결과보다 내신 성적은 크게 향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내신 성적이 향상이 되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충원율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어진다면 당연히 이동 가능성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전년도에는 미반영하다고 올해부터는 두 개 영역 등급합이 5 정도를 반영했는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두 개 영역 등급합이 5는 그렇게 높은 수능 최저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원서를 쓰신 분들 중에서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5% 정도의 충족 비율이 나올 거예요. 아마 원서 쓰셨던 분들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수능 최저가 미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높지 않은 수능 최저이지만 입시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지원 현황을 보게 되어지면 2021년, 2022년 가게 되어지면서 14.65대 1, 15.16, 15.35대 1 모집 인원도 큰 차이는 없어요. 1180명, 그 다음에 1214명. 결국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수능 최저가 올해 적용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경희대학교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수능 최저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수능 최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은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경희대는 어떻게 보면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원서 지원 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이 상위권이든 중위권 학생이든 간에 대부분 다 거치는 과정이다 보니까 결국은 필연적으로 원서 지원을 쓸 수밖에 없는 구간에 해당이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8월이나 9월에 원서를 쓰는 시점에서 수능 최저는 사실상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발휘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년도와는 좀 더 다른 입시의 결과 양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캠퍼스의 경쟁률을 보면 서울 캠퍼스의 경쟁률은 17.03대 1이죠. 그렇죠? 1단계 배수가 4배수라는 점을 생각하면 약 4대 1 정도의 경쟁률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영어영문학과는 22.17대 1이고 응용영어통번학과가 11대 1. 그 다음에 정치외교학과가 25대 1, 미디어학과가 21대 1, 경영학과가 21대 1. 하스피탈리티 경영학과는 6.80대 1이네요. 의예과가 24대 1, 한의예과가 10대 1, 치의학과가 13대 1, 약학과가 33.30대 1로 가장 높습니다. 경쟁률의 현황을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학생들이 대부분 몰리는 학과죠. 희망하는 학과들.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과 쪽으로 대부분 몰렸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희대학교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수시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눈시 작전이 많이 발휘가 되어졌다라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경쟁률의 격차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영어 영문학과하고 응용영어 통문학과는 경쟁률이 약 2배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제 캠퍼스를 보시게 되어지면 국제 캠퍼스도 마찬가지로 원자력공학과는 8대1 정도 되고요. 화학공학과가 22.65, 생체의공학과는 25대1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응용물리학과가 8.14, 그 다음에 유전생명공학과가 약 40.93대1의 경쟁률로 몰리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자연계열 같은 경우들은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쓰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또는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했었던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또는 진로 희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부 능력 특기 사항들과 관련된 결국은 전공 적합성을 고려해서 원서를 쓰다 보니까 결국은 특정 구간으로 많이 몰리는 현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대학 입시는 뭐 아시는 것처럼 결국 핵심은 뭐냐면 경쟁률이 낮아야 붙는다는 거예요. 경쟁률이 높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아무리 우수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원서 지원이 매우 불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이신 분들은 이러한 전체적인 전공 적합성을 고려한 경쟁률의 추이를 고려하셔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부터 학생의 성적대에서 지원이 가능한 대학별 학과에 대한 부분의 방향성을 잡고 학생부를 관리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많이 집중이 되어지는 구간이 유전생명공학과, 그 다음에 생체의공학과 같은 학과들에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아마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은 활동을 보여주는 게 생명과학과 관련이 되어진 교과목의 활동들, 특히 이렇게 뭐 생체 또는 뭐 유전생명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드러내다 보니까 결국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경희대학교 면접 기출문제들을 2021학년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희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면접의 유형이 첫 번째는 공통 제시문 면접이죠. 상황 면접이라고 하는 면접이고, 두 번째는 학생이 대학에 제출한 서류, 학생부와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면접이니까 결국 면접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자, 실제 면접을 보고 난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학생들은 나는 공통 제시문 면접이 어려웠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공통 제시문 면접은 쉬웠지만 학생이 대학에 제출한 서류, 학생부와 자소서를 기반한 면접이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경희대학교의 면접은 상당히 어려운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면접의 유형에서 아시는 것처럼 상위권 대학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면접의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대부분의 학과에서 면접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이 있는 전형이 중앙대, 경희대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희대학교의 면접은 상위권 대학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또 더군다나 만약에 약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의예과에 원서를 쓰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면접의 난이도가 높아요. 그렇죠? 공통 제시문 면접과 그 다음에 제출 절교 면접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자, 공통 제시문 면접에서 의학 계열에서 주어진 질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전 세계 인류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백신 개발은 통상 5년여 정도의 개발 및 임상 시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에서는 1년 미만의 연구 및 시험 기간을 통해 개발된 공공제약회사의 코로나19 백신을 긴급 승인해서 접종을 시작했다. 백신의 작용 원리를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긴급 승인한 공공 백신의 취약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예상해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이루어질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추가 질문으로 백신과 치료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설명해봐라. 두 번째 질문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 중이며 세계 경제도 심각한 침체 현상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국내 의료계 혹은 의료 관련 사업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 한 가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통제시문 면접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지원자들에게 동일한 제시문을 주어졌을 때, 경희대학교 공통제시문은 인문계열, 자연계열, 의학계열로 나눠지겠죠.
의학기울에 지원한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 질문이 주어졌을 때 지원자들 사이에 결국은 객관적인 조금 더 분명한 비교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죠. 공통 제시문 면접이.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이런 공통 지시문에 대한 답변을 보게 되어지면 학생들 사이에서의 직접적인 비교평가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공통 제시문으로 주어지는 질문의 문항은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아요. 왜? 그런 질문을 주게 되어지면 사실상 비교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쯤 우리가 듣거나 알고 있는 사실대로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차이가 바로 뭐냐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본인의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평상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학습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어지는 질문에 대해서 좀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답변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내용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면접 시에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논리적이지 못하고 설득적이지 못하고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서술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시문들은 첫 번째는 전공과 관련된 직접적, 간접적 지식에 대한 배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인문기울에서 주어졌었던 질문 내용은 무엇인지 보면 수도권의 면적은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12%를 차지한다. 그러나 수도권의 국내 총생산은 전체 국내 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며 경제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특히 서울은 2017년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순위에서 6위에 오를 정도로 글로벌 자본이 집중되며 정부와 문화가 생산, 전달되는 세계적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혁신도시의 건설, 그리고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해서 수도권의 인구와 기능을 분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수도권 분산 정책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하는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질문은 인구와 기능의 분산 정책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고 대답하는 경우 결국 이런 질문 내용은 결국은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죠. 그렇죠? 어떤 쪽에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고 결국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질문이 주어졌을 때 조금 전에 나왔었던 것처럼 기여한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기여하지 못한다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고 단지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거고, 또 하나의 힌트는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조금 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입학사정관들에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계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연계에서는 바이오 에너지는 식물, 동물, 미생물 등의 유기성 생물체를 총칭하는 바이오 매스를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통해 고체, 액체, 기체 연료나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형태로 이용하는 기술이다. 바이오 에너지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공해 물질을 현저히 적게 배출하고 태양광이 있는 한 어느 쪽에서나 계속 연료를 생산할 수 있어 지속 가능하다. 하지만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농산물을 생산하던 농지를 활용하여 농업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식량 생산에 차질이 생겨 식량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자신의 의상을 말하시오 라고 하는 질문인데, 이런 질문 내용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공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과 이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출제 예상 문제를 사실 만들어가지고 적중시키는 건 어려운 일이고, 설령 적중시켰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하는지에 대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학원에서 나중에 면접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는 첫 번째는 기출문제, 두 번째는 2021학년도 시사 이슈 또는 전공과 관련이 되어져서 예상되어지는 기초적인 상식과 거기에 대한 답변의 준비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떤 제시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시문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얼마나 자신감 있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얼마나 확신 있게, 또 상대에게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라는 것은 말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태도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경희대학교의 제시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통 제시문이 주어진 거죠. 지금 봤었던 의학계열, 인문계, 자연계열이 공통 제시문이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질문이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개별 질문이 주어지게 되는데 일반학과 같은 경우는 약 10분 정도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공통 질문으로 주어지는 내용이 적어도 10분 중에서 한 6분 정도 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이 개별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이 한 4분 정도 준다고 생각하면 개별 질문에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의 내용이 제가 볼 때는 한 3문항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개별 질문에서 주어진 내용을 보니까 경희학과에서는 첫 번째는 본인이 왜 경희학과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느냐, 반드시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는 지원 동기죠. 첫 번째 지원 동기를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은 학생이 학교생활 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에 대한 진실성의 확인이에요. 요즘에 대부분 학생부가 과대포장되어져 있거나 허위 기재가 되어져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출 서류 확인 면접은 사실상 만약에 내가 면접관이 질문했는데 그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거나 아니면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면접이 되게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찌 보면 공통 제시문의 면접은 질문이 주어졌을 때 정확하게 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좀 모를 수도 있지. 그렇죠? 다른 애는 잘 알아도 난 거기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활동했다고 해서 적혀져 있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본인이 모른다, 또는 활동했다고 적혀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 결국 첫 번째는 뭐냐면 제출 서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럼 결국 학생에 대한 불신이 되겠죠. 그만큼 이 제출 서류에 대한 면접은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뢰도를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치의학과에 지원한 학생에게 주어졌었던 질문 내용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치의학과로 가게 되어지면 면접 시간이 20분 정도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10분 정도는 공통 제시문에 관한 면접, 그 다음에 10분 정도는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이 조금 더 강화될 거고, 그 중에서도 지원 동기 또는 입학 후의 학업계 또는 앞으로의 미래의 의사상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네요. 어릴 때부터 치과 의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가장 큰 계기는 무엇이었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랫동안 치과 의사를 꿈꿨다면 되어서 이건 꼭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일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치과 의사로서 본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또 네 번째 질문, 다섯 번째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에서 일하고 싶은지, 또 어떤 치과 의사가 되고 싶은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섯 번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 한 가지를 얘기해 봐라. 이런 식의 면접의 내용들이 주어졌습니다. 경희대학교는 면접이 좀 어려운 학교예요. 면접이 어려운 학교들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경희대학교 면접이 어려운 이유는 공통 제시문 면접과 학생이 대학에 제출한 개별 면접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어려운 점이죠. 의학계열을 제외한 일반학과, 인문이나 자연계열에서 경희대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학과들은 대부분 제출 서류 기반의 면접이에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같은 경우만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고, 그렇게 봤었을 때 의학계열이 아닌 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경우도 이런 공통 제시문 면접을 처음 만나는 대학이 아마 경희대가 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의학계열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면접 시간이 20분 정도 주어지고 거기에 공통과 개별 면접이 병행이 되니까 일종의 MMI 형태의 면접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경희대학교가 전년도에는 3배수였는데 올해는 4배로 설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수능 최저가 있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저희 하이퍼리뷰에서는 면접 수업을 첫 번째는 주말을 이용해서 면접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에 원서를 쓰신 분들 중에서 미리부터 조금씩 면접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2시부터 6시 시간대에 면접 수업을 하거나 일요일날 오전에 10시부터 2시 시간대에 면접 수업을 하고, 그룹 수업은 보통 한 반에 4명이나 5명 정도 수업을 하게 되고, 이 수업을 통해서 개별 면접과 공통 제시문 면접을 병행해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제 현재는 내가 수능 공부를 하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지금은 무조건 수능 공부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수능시험 보시고 1단계 합격자 발표 이후에 면접을 진행하셔야 되겠죠. 자,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1월 24일인데 발표되고 난 다음에 면접 일자가 12월 5일, 12월 4일이에요. 의학기열은 12월 5일, 인문기열은 12월 4일, 자연기열은 12월 5일 정도가 되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학원에서의 수업은 경희대학교는 4시간씩 4일간 수업합니다. 4시간씩 4일간이고 총 16시간 수업을 하게 되고 한 반의 인원은 4명에서 5명 정도로 수업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시기가 되어지면 사실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면접 학원을 알아보시려고 하면 아마 전화 받는 학원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 많은 분들이 전화가 몰리고 더군다나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약대가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면접의 수요가 많이 몰렸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면접과 논술의 가장 큰 차이는 논술은 그냥 학생이 글을 쓰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끼리 수준 차이도 크게 드러나지도 않고 또 직접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한 반에 20명, 30명을 놓고 수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면접을 예를 들어서 한 반에 10명을 놓고 수업한다. 20명을 놓고 수업한다. 수업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건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다양하고 많은 제시문을 받아서 직접 선생님 앞에서 굿을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1대1로 피드백을 하고 이 과정이 반복돼야 되기 때문에 반의 인원이 절대로 5명 이상이 넘어가면 아무런 학습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면접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10명, 20명 수업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논술과 면접의 차이는 면접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학생이 직접 발표하고 구술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에 다양한 제시문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거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건 사실 이 시기에 경희대학교 의대 그 다음에 인문계열 그 다음에 자연계열 합쳐서 각 이 모집단위별 한 반씩 정도밖에 운영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많은 다른 학교들이 밀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에서는 미리 이제 예약을 받아서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경희대학교에 원서를 쓰신 분들, 내가 나중에 면접을 진행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예약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1차 합격자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수업 진행 여부를 그때 결정하십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수업을 안 들으시게 되어지면 예약금을 환불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경희대학교에 원서를 쓰신 모든 분들이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매우 어려운 학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가 인문계든 자연계든 아니면 의학계열의 원서를 쓰셨든 간에 자, 지금은 아마 이제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하실 것 같고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능 공부에 신경 쓰다 보니까 면접에 신경을 쓰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부모님들께서는 수능 이후의 과정에 대한 부분을 미리 좀 더 준비하시면 나중에 수능 이후에 여러 가지 당황하지 않고 면접을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